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024년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27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 캠프 모두 일찌감치 실전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대통령의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좌관들과 대선 토론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토론 당일까지도 캠프 데이빗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서 몇 주 전부터 토론 준비에 나섰다는데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군들과 함께 토론 정책 메시지를 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과는 달리 모의 토론 등의 리허설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리허설은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관계자의 말인데 그만큼 글쎄요 자신감이 있어서겠죠. 이번 토론을 주관하는 CNN은 토론 규칙을 공개하고 자리 선정 등을 마쳤습니다. 동전 던지기에 이긴 바이든 측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 토론 연단 오른쪽을 지난번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대신 트럼프는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은 두 사람이 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힐 만큼 중요한 1차 TV 토론 관련한 내용들로 오늘 미국 대선 2024 꾸며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 미리 보기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N의 기사인데 제목은 첫 TV 토론 앞두고 전략회의에 돌입한 바이든과 트럼프라는 내용이고요. 두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가 이제 폭스뉴스 기사입니다. 5천만 달러의 미디어 광고로 중범죄자 트럼프 공략하는 바이든 캠프. 이번에 엄청난 돈 예산을 들여서 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캠프에서 무려 690억 원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미국 전역에 슬기 시작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는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캠페인인데요. 과연 바이든에 유리할지 혹은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가 트럼프를 말하는 이유라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언어학자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을 언급할 때에는 나, me, I 이러지 않고 꼭 트럼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는 자기를 3인칭으로 꼭 칭하는지 그 말버릇에 대한 분석인데 벌써 흥미로우시죠? 그럼 지금 바로 미국 대선 첫 TV 토론 특집 위클리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 첫 번째 기사입니다. CNN의 How Biden and Trump are preparing for their first presidential debate. 바이든과 트럼프가 1차 대선 토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One is secluding himself at a mountainside retreat with a tight circle of advisors.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이든이죠. 깊은 산 속에 있는 휴양지에 가서 아주 가장 최측근들, close circle, 그러니까 tight circle, 아주 가장 친밀한 그 자문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처박혀서 그러면서 pouring over over라는 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briefing binders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 honing attack lines and bracing for personal smears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라인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들을 일들이 많을 텐데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가 워낙 입이 거칠고 또 보나마나 이제 가족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뭐 아들이 유죄 판결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할 텐데 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The other is workshopping responses and retorts with vice presidential hopefuls, sharpening policy lines while working to rein in his bombastic rhetoric. 또 다른 사람, 트럼프는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답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 vice presidential hopefuls, 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sharpening policy lines, 정책 노선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working to rein in his bombastic rhetoric, 너무 과장되고 좀 허풍이 심한 자신의 수사를 좀 이렇게 그 조절하려고 어떻게든지 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영상 보시면은 이제 캠프 데이비스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손가락만 올리고 왔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고 소위 공부를 하러 들어갔다. 근데 거기 가서 아마 자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주사 한 대 엉덩이에 맞고 나올 거다. 직전까지 자고 있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전 던지기에 이겨서 바이든이 오른쪽, 트럼프가 이제 왼쪽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른쪽. 이제 무대는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팀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많은,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역시 다뤄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to foreign affairs, 외교,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그 외교 관계,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트럼프는 지난 봄 내내 붙잡혀 있었던 그 재판이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말하자면 드리고 있는 거고, 바이든 by a stretch of intensive overseas travels, 한동안 아주 모여서 집중적으로 해외 그 정상 여행을 다녔었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painful saga, legal saga for his family. 아주 가족이 그 고통스러운 법적인 문제에 봉착했었죠. 그 아들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다. 그렇지만 yet the similarity is mostly in there. 자, 거기서 이제 유사점은 끝난다. How each man is preparing for the debate is ultimately microcosm of their differences as candidates. 각자가 어떻게 이 대선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곧 사실은 그 두 사람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바이든 캠프는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이 대선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기네 나름대로의 평가가 뭐냐면, 물론 뭐 트럼프의 재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바이든의 아들의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관심들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이번 대선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분석 이걸 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다.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 대부분이. 그래서 이번 토론이 starting block of sorts, 일종의 출발점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선에 돌입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기회냐? A chance to present its study of candidate. 두 후보가 얼마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유권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바이든 측에선. Trump, meanwhile, is aiming to assure voters
He can be a steadier and more effective leader than his successor. 반면에 트럼프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다. 확신감을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해서? 자기가 더 안정적인,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자기의 후임자죠. 후임자인 바이든보다.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legal issues swirling around him, 자신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사법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방식이. 그러니까 항상 가르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분열적인 그로 정치를 하는 사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인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또 이제 또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Some of his debate prep has focused less on policy but on rhetoric. 트럼프는 정책보다는 수사하게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정책 이슈만 나오면은 트럼프는 사실 이렇게 회피하고 다 이렇게 중언부언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다, 항상. 그리고 특히 텔레프롬프터가 이렇게 앞에 그 화면이 없으면은 그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대통령 별장에서 수일간 아주 집중적인 토론과 준비 과정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보좌진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Helped focus Biden and his team ahead of important moments such as State of the Union speeches. 과거에도 항상 바이든과 그 팀이 중요한 연설이나 이런 때가, 예를 들어서 국정 연설을 준비할 때나 이런 때는 꼭 캠프 데이빗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resident will likely be fueled by his favorite drink of orange Gatorade. 그렇게 게이토레이드 중에서 오렌지 게이토레이드를 그렇게 바이든이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내내 이걸 아마 많이 마시면서 했을 거다. 근데 괄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CNN debate rules stipulate that each candidate will have a pen, writing pad, and a bottle of water. 근데 아마 게이토레이드는 못 갖고 들어갈 것이다. 실전에서는 CNN 디베이트 토론 규정에 의하면은 각 그 후보는 펜 한 자루와 쓸 수 있는 종이, 패드 하나와 물 한 병밖에 못 갖고 들어간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더 그 연습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바이든과 바이든 팀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냥 애틀랜타로 직접 갈 수도 있다. 애틀랜타가 이제 CNN 본부가 애틀랜타에 있으니까 거기에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거니까 이제 글로 직접 갈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 다른 거를 모두 다 제껴놓고 산속의 별장에 숨어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바이든 팀은 벌써 오랫동안 뭐라 그랬었냐면 유권자들이 일단 대선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금방 이제 명확히 보기 시작할 것이다. 뭐냐? 이번 대선은 두 전혀 다른 성격의 인품의 후보들 간의 경쟁이다. 수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토론을 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 이론이 맞는지, 바이든 측의 이론이 맞는지 일단 보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관심 집중해 갖고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네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그 인품의 차이가 확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권자들, 지금까지 그냥 유권자긴 하지만 대선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안 가져왔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강조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확실하게 뇌리에 남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반면에 자기하고 같이 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상원 의원들을 불러서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과
그 자기 정책 서클 외부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In recent weeks, Trump has participated in roughly a dozen, 거의 12번 정도 정책 토론회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 트럼프 캠페인 내에서는 그렇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On the economy, the border and crime, to his views on abortion, the wars in the Middle East and Ukraine, and how to best frame his May 30 conviction and 34 counts of business fraud, the sources said. 경제, 국경 문제, 이 불법 이민자 문제죠. 그리고 범죄 문제, 그리고 낙태, 중동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5월 30일 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재판 결과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Part of the aim of the prep process was to really acclimate Biden. 바이든이 익숙해지도록, acclimate, 추운 지방에 가면 그 기후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더운 지방에 가면 그게 이제 acclimate죠. 클라이밋에 적응하도록 하는 건데 바이든 뭐에 대해서 적응하도록 하냐면은 Trump was potentially going to say really horrible things about his family. 트럼프는 분명히 바이든의 가족과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못된 아주 really horrible things, 못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도록 바이든이 준비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준비를 시키는 거에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똑같다는 얘기죠. 왜? 바이든 son 헌터 바이든이 이번에 그 총기 소지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거는 분명히 지금 바이든과 그 보좌관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저쪽에서 트럼프 측에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이 가족에 대한 공격, 아주 못된 공격을 하는 트럼프, 그 버릇이 있는 트럼프, 이번에도 그 부분을 사실 집중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쪽에서는 그런 겁니다. Debate prep, 토론 준비라는 말조차도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트럼프는 이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다. 수많은 집회에 가고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사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매주마다 인터뷰를 하고 집회에 가서 긴 연설들을 다 while standing, 앉지도 않고 서서 보면서 demonstrating elite stamina, 기운도 엘리트다, 기운도 최고임을 보인다. 이처럼 지금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두 사람의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글쎄요 세상을 보는 눈, 그렇죠? 정치를 보는 눈, 미국의 대통령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Biden campaign targets convicted felon Trump with $50 million media buy ahead of first debate. 바이든 지금 선거본부는 유죄, 그렇죠? 범죄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트럼프를 겨냥하는 5천만 불짜리 광고, 미디어 바이, 그걸 산 거죠. 이 첫 번째 토론에 앞서서 했다. 그래서 5천만 불짜리 광고를 지금 제작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그 5천만 달러짜리 광고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In the courtroom, we see Donald Trump for who he is. He's been convicted of 34 felonies, found liable for sexual assault, and he committed financial fraud. Meanwhile, Joe Biden's been working, lowering healthcare costs and making big corporations pay their fair share. This election is between a convicted criminal who's only out for himself and a president who's fighting for your family. I'm Joe Biden, and I approve this message. 보신 대로 이런 광고를 지금 그 미국 전역에 무려 5천만 불 돈을 들여서
바이든 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Trump's conviction and saying character is the central dynamic of the 2024 presidential race. 그러니까 5천만 불짜리 광고를 블리츠죠. 블리츠라는 게 이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트럼프의 컨빅션, 유죄 판결 받은 거를 집중하면서 2024 대선의 핵심은 인품의 문제다, 캐릭터의 문제다 라고 하는 광고를 내고 있다. The new ad titled Character Matters. 그러니까 사실 캐릭터라는 말이 우리말에 딱 정확한 그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하는 말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인품이라고 하지만 캐릭터는 뭐 보통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교육의 중요성 building character. 사람의 그 캐릭터를 그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성격보다는 인품이라고 봐야겠죠. 그 인격적인 어떤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사실 교육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캐릭터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아예 이 제목이, 이 광고의 제목이 Character Matters. 중요한 건 인품이다. 이 선거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냐면 President who is fighting for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대통령과의 그 대결이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은 뭐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lowering healthcare costs and making big corporations pay their fair share. 그러니까 의료 비용을 줄이고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비용 줄이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더 내도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세금을 기업에 그 법인세 같은 거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그걸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그 지난번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기업의 은행이 됐든 뭐 대기업 오너들은 전부 다 트럼프 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꾸 기업들 세금을 낮춰주겠다 하는 거고 아예 이제 이 민주당 전형적인 민주당의 정책이죠. 그 바이든은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겠다.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그 의료 비용을 낮춰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캠페인을 딱 보더니 트럼프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The Trump campaign said the new ad once again proves the sham trial was always meant to be election interference, but Americans see through it. 거 봐라.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 재판 자체가 was a sham trial. 가짜다. 만들어 놓은 연극 가짜고 엉터리 그 재판이었고 뭐였냐면 always meant to be election interference. 그냥 선거 개입용이었었다.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였다. 그렇지만 Americans see through it. 미국 유권자는 그걸 사실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이 거의 현재까지 7천만 불 정도를 언론 이 광고를 냈는데 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crush Joe Biden in the polls. 여론조사하는 거를 보면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바이든을 트럼프가 박살을 내고 있고 특히 중요한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렇죠? 제일 중요한 주에서 이 나쁜 조 바이든은 흑인들, 펜실베니아의 흑인들 사이에서도 20포인트나 뒤지고 있고 그러면서 할리우드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던 데에서 오바마가 손을 잡아줘서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를 그거를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이런 뭐 할리우드에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엄청나게 모금은 많이 하고 그 모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광고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폭스 뉴스의 기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사가 뉴욕타임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What Donald Trump Talks About When He Talks About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토론은 당연히 유권자들한테 이제 서로 그 두 후보 간의 정치적 관점이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당연히 오지만 for linguists, 언어학자들, 자기 같은 이 글을 쓴 언어학자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it also offers a rare side-by-side comparison of the way the candidates speak. 이 두 후보가 각자의 그 말버릇,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딱 놓고서 동시에 놓고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주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You don't have to follow politics to know that Joe Biden and Donald Trump have extraordinarily different verbal styles.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알겠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은 extraordinarily different, 너무나도 다른 구어 스타일, 말을 하는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다. 이 둘 중에 바이든이 좀 덜 관심이 가는 사람이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linguistics, 왜 그러냐면은 훨씬 더 전통적인, conventional, 전통적인 말하는 스타일이다. Trump, on the other hand, no matter what you think of his ideas, is fascinating. It's sui generis. 트럼프는 반면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그건 차치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재밌다. fascinating, 놀랐다. 그러면서 it's sui generis. sui generis라는 말이 자기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거의 유일한 sui generis. 자기가 자신을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와도 다른, 바이든은 너무나 컨벤셔널하고 전통적이고 이 사람은 누구와도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Still, it's possible to draw connections between Trump's verbal mannerisms and other speech patterns in the world at lar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독보적이긴 하지만 다른 스피치 하는 그 언설의 스타일과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The one that's been on my mind this week is his habit of referring to himself by name, such as you wouldn't even be hearing about the word immigration if it wasn't for Donald Trump. 한 가지, 이 필자가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자기가 특히 한 가지 이 트럼프의 말버릇에 대한 하나가 특히 이번 주에 들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habit of referring to himself by name.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꼭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면은 이 불법 이민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민 문제를 제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면은 여러분 언제 불법 이민 얘기 들어봤겠습니까? 라고 본인이 자기 자신 3인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부르냐? I, me, 내가, 제가 뭐 이러질 않고. 그래서 this may seem to suggest variously a Tarzanian linguistic tendency, a desire to market himself as a brand or just plain old inflated ego. 이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타잔의 말버릇 어법이라는데 타잔의 화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아직 말이 서툴고 초보 단계에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밀림에서 살다가
뭐 한참 후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말을 배울 때 그때에 이제 그런다는 거죠. 미 타잔 이러거든요. 그 영화를 보거나 이제 소설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이 사람 얘기가 이거 완전히 타잔 어법이다. 타잔 화법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상표로 아니면은 plain old inflated 이거 아니면 그냥 과대망상적일 수도 있다. But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다. 더 재밌는 뭐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I, me 대신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럴 때에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심리적인 것들이 있다. There are many reasons that a person might seek to avoid these words even in informal speech. There's even a name for that tendency, Illeism. 사람들이 I나 me를 쓰지 않는 굳이 대화를 하면서 특히 informal,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I, me를 안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도 그런 거가 흔해서 사실은 자기를 자신을 3인칭, 자기가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러한 경향을 부르는 말도 있다. 그걸 일레이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랍니다. 왜 그러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냐?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Sidestepping these pronouns can be a way to deflect attention from oneself to avoid seeming self-absorbed. I, me 그러면은 너무 자기 자신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봐 일부러 I, me, 나 이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In Mandarin, 굉장히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In Mandarin, 중국어에서는 one might use the term little person rather than I as if humbling oneself both linguistically and physically. 중국어 만다린에서는 북경어죠. 보통화라고도 하는 그 만다린에서는 사람들이 little person, 나 대신에 little pers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little person이면 소인입니다. 소인이 우리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소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낮출 때에 쓰는 그런 뜻일 수가 있다는 거죠. I, me 그러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들리니까. The Anglophone version of this is the colloquial way we can refer to ourselves in the third person. 영어에서도 Anglophone, 영어 세계에서도 이런 소인이라고 하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그 화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Who just got a raise? 오늘 누가 월급 그 인상을 받았는지 알아?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죠. This guy. 바로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그 월급 인상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누가 월급 인상을 받았잖아. 이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I just got it now 그 봉급 인상 받았어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은 겸손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This girl needs to get home. 이거 뭐냐면 친구들한테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싶을 때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갈래. 이게 아니라 This girl needs to go home. Get home. 이 여자애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뭔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약간 과대망상이다. 뭐 이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다랍니다. 그래서 그 I를 썼을 때하고 me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를 똑같은 문장을 놓고 볼 때에도 굉장히 훨씬 더 겸손한 그런 또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과연 트럼프는 그래서 겸손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I and me를 안 쓰고 트럼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트럼프라고 할 때에는 화법에 있어서 이렇게 그 무장을 하는 것 같다는 거, 갑옷을 입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죠.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18 angry Democrats that hate President Trump, they hate him with a passion. 뭐라 그랬냐면 18명의 민주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로
증오한다. 라는 얘기를 자기 자신을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18 angry Democrats that hate me, they hate me with a passion. 자, 그 대신에 18명의 민주당원들이 나를 정말 미워해.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약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마치 내가 진짜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데, 여기는 18 angry Democrats that hate President Trump, they hate him with a passion. 그래 버리면은 뭡니까? 전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나빠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You wouldn't even be hearing about the word immigration if it wasn't for me. 만일 내가 아니었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민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그거는 뭐냐면 뭔가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정말로 관심을 받으려고 나 때문에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히려 애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omeone struggling to get the recognition that is deserved.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you wouldn't even be hearing about the word immigration if it wasn't for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이 얘기 들어볼 수도 없었다라는 거는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버릇, 이 버릇은 사실은 수사학적인 기술이다, 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차원의 것이냐 하면은 맨날 beautiful. 자기가 그 멕시코 국경에서 큰 장벽을 쌓겠다는데 그 장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벽, beautiful wall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beautiful 하다 그런다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을 때 자기가 한 통화가 완벽한 통화였다. 통화가 완벽하고 불완전하고 할 게 없는데 이제 이런 식의 레토릭을 자꾸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그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트레이드마크, 그 사람 특유의 매뉴얼 제스처, 손 갖고 하는 제스처가 마치 이의제기하는 거를 이렇게 밀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서 한번 저게 무슨 저 제스처와 저 어법이 실제로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한번 통역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매번 자기 자신을 I나 me라고 그러지 안 하고 그 트럼프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독자분들도 나중에 그 토론을 시청하실 때 그걸 관심 깊게 보고 있으면 또 다른 후보들의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 바이든 대 트럼프 토론이 이제 27일 날 드디어 펼쳐지게 됐죠. 아직 그 각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TV 토론이 열리는데, 이건 미국 역대 대통령 토론 중 대선 일정상 가장 일찍 열리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번 토론을 올해 대선에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90분 동안 치러지는 이번 토론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뤄질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토론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 자질 공방입니다. 바이든은 81세, 트럼프는 78세로 올해 당선자는 누가 되더라도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살 차에 불과하지만 트럼프가 어느 자리에서건 매번 바이든의 어둔한 말과 행동을 싸잡아 비판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바이든은 2문장 이상 합쳐서 말하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갈피를 못 잡는다 하면서 바이든의 신체 능력과
말실수를 물고 늘어집니다. 한마디로 늙은 바이든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역시 단어를 헷갈린다든가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인다든가 바이든 못지않게 고령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TV 토론에서 이전의 대선 후보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징후를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네거티브 공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주거나 유권자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5천만 달러를 들여서 범죄자 트럼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범죄자 이미지를 쓰려고 들면은 사실 이게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라는 그 트럼프의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격이 될 수가 있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가들은 나와서 절대로 오히려 이거는 다 이미 알고 있다. 미국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거를 자꾸 바이든이 강조하는 게 전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5월 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결집해서 하루 후원 모금액을 역대 최대로 거둬들이기도 했으니까요. 바이든으로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역시 바이든의 아들 헌터의 유죄 판결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왜? 이 또한 바이든 본인도 재판도 아니고 트럼프의 혐의에 비해 그 죄가 크지 않은 점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사실 트럼프의 버릇상 이거를 언급 안 하고 넘어가기 힘들겠지만 아마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 네. 세 번째는 가짜 뉴스인데요. 다시 말하면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사실 거짓 말도 잘하고 과장도 많이 하는 걸 악명이 높은데요. 바이든은 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토론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 주장을 바로잡다가 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결국 상대에게 말려들어서 토론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짜뉴스의 사실 확인은 추후 언론사의 팩트체크를 기다리거나 각 캠프에서 밝히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토론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를 주고받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 관전 포인트는 무관중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이 열리는 CNN 애틀랜타 스튜디오에는요, 청중이 아예 없습니다. 두 명의 진행자와 바이든, 트럼프만이 등장합니다. 토론에 영향을 미친 음원이나 야유를 막기 위해서 바이든 측에 요청한 제안인데요. 트럼프도 받아들였지만 사실 트럼프는 관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막 야유를 하게끔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요. 따라서 트럼프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후보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 발언을 할 때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사실 알 수 있으면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요. 청중이 없으면 이제 그런 피드백을 이제 못 받게 되겠죠. 트럼프가 특히 유세장에서 보면은 지지자들의 반응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핀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트럼프에게는 아쉬운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기 전에 4년 전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중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Packing the court. Whatever position I take on that, that'll become the issue. The issue is the American people should speak. You should go out and vote. You're in voting now.
Vote and let your senators know how Are you gonna strongly pack you the feel. court? Vote now. gonna pack the Make court? sure you, in fact, let people know He doesn't you're wanna a answer the senator. question.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because wouldn't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You wanna question put a lot is of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s,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up, on,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All right, gentlemen, This is,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He's going to pack the unprecedented. court. 아, 지금 보셨죠? 그러니까 하도 말을 하는 도중에 바이든이 말하는 도중에 트럼프가 왜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느냐? 당신 대통령 되면은 pack the court 뭐죠? 대법원의 판사들을 갖다 다 민주당으로 그냥 채워버릴 거지. 그러면서 사실 나중에 이제 트럼프 본인이 한 거지만 이제 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가다가 결국 가서는 바이든이 아휴 제발 입 좀 닥쳐라 이 인간아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보고 아니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두고 있냐 이런 게 어디냐고 이제 막 하소연하는 게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2020년 토론 때처럼 난장판이 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발언할 때는 본인의 마이크는 꺼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미는 좀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마이크 오프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된 원고나 소품을 쓸 수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트럼프는 바이든이 원고가 쓰인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비난할 만큼 바이든을 평가절하했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마이크가 꺼진다라는 거는요, 얼핏 듣기에는 이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트럼프한테 불리하다. 왜냐하면 워낙 잘 끼어들고 물론 듣는 사람들이 어떨지 몰라도 지지자들한테는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그러니까 뭔가 할 얘기를 꼭 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걸로 이미지를 굳힐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한테 불리한 것만은 사실 아니라는 또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 기사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측근들은 지금 트럼프한테 좀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너무 그렇게 남의 말에 끼어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을 때 그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겼고 역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 자체 분석입니다. 트럼프 측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아예 트럼프가 그렇게 남의 말에 끼어들지 못하게 바이든 말에 끼어들지 못하게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면은 그런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도 트럼프가 안 보일 수 있게 돼서 오히려 트럼프가 생각보다 합리적이다. 토론도 규칙에 따라서 잘한다라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어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들도 합니다. 아무튼 과연 둘 중에 누가 즉석 토론의 왕이 될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이번 첫 TV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